자, 이제 심도 있는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일주일 전에도 키프로스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또 키프로스로 글로벌 마켓 나우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컴컴할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 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지표가 안 좋을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연준의 활약이 기대된다, 양적 완화가 기대된다 해서 또 호재. 키프로스도 역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역시 그만큼 기대감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부터 보시죠. 가디언지입니다. 키프로스와 유럽 연합의 막판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유로그룹 의장단 회의가 벌써 2번을 연기된 끝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에 마침내 시작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고요. 브뤼셀하고 우리나라 시차 8시간인데요. 아마 밤 11시에 회의를 열었으니까 오늘 밤샐 각오를 하고 완전히 협상이 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자, 뭐 거의 좀 이런 각오라고 하고요. 사진에 보시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양비론을 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의 이런 국수주의 혹은 자국 이기주의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유럽연합에서 뭐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경솔하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입장이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독일의 목소리가 가장 크겠지만은 독일의 입장은 현재 어떻게든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 각오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짜 막판 협상이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장중에 키프로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만약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내용만 나와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에 오랜만에 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키프로스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될 만한 강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절대로 악재로 해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키프로스 대통령 니코스 아나스티아디스는 EU와 IMF로부터 퇴진 압력에 놓여 있다라고 일종의 폭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내에서도 다른 나라 정치에 대한 내정 간섭은 금기시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연합뉴스 성격의 스카이뉴스 경제 전문 기자 에드 콘웨이가 전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은요, 키프로스 대통령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향해서 자신을 지금 이런 사태에 놓이게 한 데 대해서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IMF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트로이카, EU, IMF, ECB 중에 IMF는 일단 관망 내지는 영향력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오히려 친유럽 연합에 가까운 EU와 ECB가 이제 칼을 쥐게 되지 않나, 이런 시각입니다. 다음 또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시겠는데요. 아테네 통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키프로스 내 프라임 컨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67.3%는 EU까지껏 탈퇴하자. 어떤 대안이 있길래 저렇게 나오는 건지 자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키프로스 국민의 먼저 91%는 지난 은행세가 의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라면서 현직 니코스 아나스티아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전체 국민 중에 67.3%는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지금이라도 러시아의 품에 안기자, 이런 의견에 입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시면은요, 키프로스의 전 외교부 장관 릴리 카스는 키프로스가 아무리 작은 규모일지라도 이렇게 한 나라만, 개별적인 국가 하나만 17개 국가 중에 탈퇴를 하더라도 유로존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키프로스 유로존 탈퇴를 막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국제금융연구원의 약자 IIF는 지난주 나온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EU 구제자금 지급 조건이 예금자 보호법을 어긴 명백한 EU 규정 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유로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안에서 1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원금 보장이 약속돼 있는데 이걸 깼다는 거죠. 자, 그럼 키프로스가 처해 있는 해법은 뭐가 있는지, 어떤 선택이 옵션이 있는지 도이치 벨레에서 전합니다. 키프로스 시중은행들은 현재 은행문을 일주일째 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ATM에서 1인당 하루 인출 가능 금액이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사람당 14만 원 이상 못 찾게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같은 뱅크런 속에서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제자금 액수는 당연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역시 이번 사태의 쟁점은 바로 예금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관영 언론사는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지금 보시는 키프로스 은행의 경우는 이 은행세가 심지어 22에서 2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은행들의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시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도가 없는 집은 펌프로 이렇게 막 물을 퍼서 올리는데요. 그때 펌프를 움직이기 위한 이 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 게 이게 마중물인데 지금 마중물까지 사람들이 다 퍼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죠. 여기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찬반 양론이라기보다는 글쎄 뭐랄까요, 깔때기 화법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결론은 다 어쨌든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대신에 이 위에 넓은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LPL 파이낸셜 측의 의견 들어보시죠. 만약에 데드라인인 월요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 증시는 오늘 밤 급락 출발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에 금, 달러, 엔화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처럼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도 뱅크런이 번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이번 키프로스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될 것이다. 키프로스 하나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대재정 위기가 또 한 번 닥칠 우려가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죠. 다음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이미 키프로스 우려는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현재 키프로스 사태는 시간 제한이 없는 연장전에 돌입한 상황, 축구 연장전 같은 건가요? 그래서 당장 월요일 심지어는 이번 주 내로 일주일 내내 뚜렷한 합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유로존 CDS 프리미엄이나 피그스 국가들의 국채 금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게 큰 환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도 이미 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겠다. 다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 내용을 보시죠. 키프로스 유로존 탈퇴 시 역시 가장 큰 파급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산 효과, 컨테이전, 스피오버 이펙트, 전이 이런 것들이라면서 이럴 경우 유로존 내 모든 시중은행들은 물론이고 지난 유로존 위기 때 사실상 국유화됐던 프랑스 대형 은행들 그리고 이들의 숙주격인 ECB의 자본 건전성마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이럴 경우 ECB는 LTRO와 S&P 같은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서 진화에 나서야 되는데 요거 중에 하나 혹은 엔드로 둘 다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유로존에 더 이상 채권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는 오히려 부채 우려국 채권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국채를 팔고 완전히 시장을 떠나는 마지막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세 번째, 이 같은 시나리오도 결국은 여러 유로존 회원국들과 합의 내지는 정치적인 진통을 겪어야 가능한 일로, 이게 17개 국가 전부 의회 표결하고 어떤 나라는 국민투표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나라마다 어떤 데는 막 대통령 퇴진하고 조기 총선하고 막 여야 바뀌고 막 난리가 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그동안의 유럽이 얼만큼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키프로스는 차라리 지금 돈을 좀 퍼부어서 돈으로 때우는 게 낫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키프로스 사태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컴컴한 새벽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 대비 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주 우리나라 마감한 뒤로 억울하게도 유로화의 가치는 다시 반등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0.2548%, 그러니까 이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EU와 키프로스 막판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가능하면 잠깐 살펴보실 텐데요. S&P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도 역시 이번 EU 키플러스 지금 협상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0.27% 오르면서 7.5포인트 상승 중에 있고요. S&P 선물지수 역시 비슷한 비율로 0.22% 현재 상승하면서 키플러스 EU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나라 개장 시점에 외국인 투심이 중요한데요. MSCI 한국지수 보시죠. 1.03% 올랐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미미한 폭이긴 하지만은 최근 3월 들어서 내리 팔았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진정은 된다. 이 정도면 한번 한국 주식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릴 때가 됐다.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느껴진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키플러스 협상안이 발표가 된다라면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월요일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저는 이 키플러스 관련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밑에 속보 자막으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